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재테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국 리더스 재무설계 허진효 지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건 이제 그들의 나라에도 뭐 시장금리가 인상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달러 가치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네. 이제 금융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미국이 금리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의 어떤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아하.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와 또 예금금리가 동시에 오르게 되는 거겠죠. 네. 미국과 우리 경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좀 설명해 주셨고요. 예.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 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재테크 전략을 짜봐야 할지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이 퇴직금을 받아서 목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평생 다닌 직장에서 받은 이 마지막 급여 잘 관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싶은데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이 예고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익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목돈을 갖고 계신 분 좀 어떻게 이걸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뭐 목돈이든 적금이든 간에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는 본인의 투자 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성향이요? 네. 뭐 원금 보존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안정형이실 거고요. 예. 원금보다는 수익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하면 공격형이실 텐데 네. 예. 이렇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기라고 하긴 하지만 과거보다 금리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낮은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재산을 불리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72 법칙이라는 걸 활용해 보시면 쉽게 투자 성향이라든가 필요한 수익률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2 법칙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그러셨어요? 뭔가요? 네,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복리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네.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뭐 이제 내가 이제 72 나누기 이제 이자율을 더하면 이제 72 나누기 이자율을 하면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숫자는 내가 원금이 이 2배가 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아. 예, 기간을 이야기하겠죠. 네. 이 가령 뭐 연평균 수익률 6% 정도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뭐 70이 나누기 6%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나누기 12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6%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12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된다라고 12년 후에. 네네 보실 네. 수가 있고요. 요즘처럼 금리가 뭐 1.25% 정도 된다라고 볼 때는 예. 57.6년이 걸립니다. 상당히 그렇군요. 오래 걸리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적금만으로는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게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뭐 어떨 때는 내 원금이 10년 후에 딱 2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70이 나누기 10년 하면 필요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예. 이자율 얼만큼 돼야지 맞습니다. 되는가? 네. 그러면 70이 나누기 10년 하면 7.2% 정도의 달성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자, 앞서서 그런 네. 말씀 해주셨어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네.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네. 안정형이 있었고 공격형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고요. 네. 그리고 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럼 안정형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투자 상품을 고르면 되죠? 네, 안정형에는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금이요. 이 예금은 이제 요즘처럼 금리 인상기 예금을 가입하실 때는 예.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네, 그래야 이제 인상된 금리를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번 은행을 찾아가시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회전식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상품 들어보셨나요? 회전식 예금 상품. 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회전 초밥집이 생각나는. 아, 비슷한 비슷한 거 개념이세요. 고르는 네, 건가요? 뭔가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아, 예. 예, 1년 만기 예금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 3개월, 6개월 이게 회전 텀을 이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때마다 오른 금리를 반영해서 아. 이자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좀 적합한 상품일 것 같고요. 아. 네. 네, 중간에 해지하시더라도 이자 손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셨다가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갈아타셔도 갈아타시면 예, 정말 무방합니다. 골라 먹는 회전 네, 초밥이랑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네, 안정형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예.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하거든요. 저 같은 욕심쟁이. 공격형은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시군요. 그 고수익을 굉장히 많이 관심들 많으세요. 근데 네. 은행보다 이제 2배 정도 높은 수익을 좀 오.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상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S라는 상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ELS. 주가 지수에 연계해서 이자를 지급해주는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지수가 중요하겠네요. 네네,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ELS는 이제 손실을 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예, 예. 두 가지만 체크하신다면 중위험 중수익을 챙겨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인가요? 네네. 첫 번째는 논학인이냐 네. 또는 상환 배려가 65% 이상이냐인데요. 좀 어렵잖아요. 노낙인. 네네.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지수 즉 기초자산이 예. 내가 가입한 시점보다 6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65%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고점에 들어가시게 되면 손실을 가져오실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ELS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고점에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중위험 중수익을 챙겨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뭐 더 높은 수익을 이제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이제 정리식 펀드나 주식을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펀드나 주식. 네, 요즘같이 금리 인상기에는 네. 사실 뭐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라던가 또 경기 화랑의 철강이나 화학주 같은 이제 소비를 주 종목으로 하는 종목들에 투자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예. 국내에 100% 이제 저축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네. 국내 100%보다는 이제 국내 한 30%, 그다음에 선진 시장,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70% 정도 투자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연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32세 주부입니다. 1월 달부터 풍차 돌리기라는 저축 방법을 배워서 매월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펀드를 해야 하나 고민도 되고요. 그동안 적금밖에 안 해봐서 원금 손실이 생길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투자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점장님, 네. 풍차 돌리기가 뭔가요? 네, 요즘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인데요. 예. 네,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저축 방법입니다. 네. 예, 금리가 1.25%를 낮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챙겨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예, 단위보단 복리를 챙겨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보통 이제 매월 정기 적금을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거든요. 그런데 매월 30만 원씩 적금을 들었던 것을 예. 정기 예금 1년 동안 거치하는 정기 예금을 매월 가서 신규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네.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으로 가정했을 때 첫 달은 10만 원, 둘째 달은 이미 가진 10만 원과 또 10만 원. 네,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는 누적이 개념이죠. 되는 예. 거군요. 언뜻 보면 이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네. 예. 근데 사실상 복리 효과는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어지간한 의지로는 성공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만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연 주신 분은 어떤 펀드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제 안정적인 이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립식 펀드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적립식 펀드? 네, 적립식 예. 펀드를 좀 추천을 아하, 드리는데요. 네. 네, 적립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을 조금 낮추고 수익을 조금 이렇게 중위험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예.
향후 2, 3년간은 국내외 배당주 중심의 펀드를 조금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은행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참 화초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줘야 좀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 고객님이 가입한 상품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들어가서 보시고 예, 잘 자라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맞아요. 예,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좀 정해서 네. 뭐 5%, 10% 상관없습니다. 예. 본인이 정한 목표 수익률 도달 시 환매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주식을 10년 전에 해봤는데요. 네네. 관심을 안 주니까 다 네, 좋습니다. 말라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중요합니다. 일이네요. 네, 휴지 조각이 그렇습니다. 돼버렸어요. 네. 그 돈을 쓸 때는 참 어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네.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매번 지점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한국 리더스 잼설계 허진효 지점장과 함께 유익한 내용 배워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